사실 이번 선거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수원시 8달구에서 8달구가 아니라 병선거구죠. 수원 8달과 서둔 포함된 수원 병선거구에서 양경필 때 김영진의 싸움이 아니라 더 위에, 그러니까 지난 4년간 MB와 남경필과 김영진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문제를 사실은 약간 비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4년 MB 심판에 대한 국민적 문제에 대해서 한미 FTA라든지 아니면 제주의 강정마을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선거 쟁점을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한 3, 4개월 8달에 있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고 민심을 들어봤을 때 사실은 폭발 직전에 아우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중산층 밑에 있는 서민들, 아주 중소 상인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지동골목이나 화사동 골목에 큰 길가를 벗어난 한 면만 더 들어가면 10집에 두세 집은 임대에 망해서 가게를 내놓은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닥 경제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1, 2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시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제가 본 이번 선거는 지난 4년 MB 정권의 실정과 잘못에 대한 심판, 이를 통해서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되찾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8달구에서도 정치의 본연이 잘못한 게 있으면 심판을 하고 잘한 게 있으면 또 했고 하는 이런 정치 기본적인 입장 하에서 저는 8달 구민들이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미 FTA 조약이 발효됐어요. 발효돼서 제가 보기엔 1년 이내에 바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기업이나 이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도 준비해서 올 거 아닙니까. 근데 기존에 들어왔었던 대형 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빨리 진행되겠죠.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8달 지역으로 놓고 본다면, 저는 남경필 의원이 8달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면 이해를 가요. 그런데 8달 지역은 재래시장 21개 중에 14개가 있는 지역이에요, 8달구가. 그리고 한미 FTA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재래시장이 있는데, 다른 지역구 의원은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8달구에 있는 국회의원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고 봐요. 그럼 전 남경필 의원이 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결사항전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선뜻 찬성해 주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 8달구 국회의원인지 다른 지역 국회의원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FTA의 영향은 직접적으로 바로 오지는 않을 겁니다. 점차적으로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각종 산업에서 들어올 것 같아요. 비교육 열의에 있는 산업들, 이렇게 중소상공인,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 경쟁이 낮은 분야, 유통업 중에 낮은 분야, 농업, 축산업, 그 다음에 유통, 제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우리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서, 민주당의 기본적 입장인 것처럼 한미 FTA 협상 조약은 정권을 교체해서 저는 재협상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양국 간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재협상과 폐기에 갈 수 있는 조건들을 협정 부칙에 달아놨기 때문에 이게 협정 위반이나 국가적 조약의 약속 위반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자꾸 호도하는데, 조약의 마지막 조항에 부칙으로 달아놨는데 부칙에 따라서 재협상을 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MB 4년 동안 경제 생태계가 붕괴됐다고 봐요. 그래서 크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후퇴하고 있는 부의 재분배 문제, 그 다음에 중산층과 서민의 몰락의 문제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중요시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단지 8달구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모든 국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중심적으로 저는 하고요. 그를 통해서 재벌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그 다음에 중소기업 업종에 대한 침해, 재벌의 아들, 딸들이 미국에 가서 예일대나 하버드 가서 석박사 타고 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빵 장사, 볼펜 장사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우리 산업에 필요한 첨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도의 서비스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해야지. 남들 다 하고 있는 빵 장사, 볼펜 장사, 물 장사 하면 되겠습니까? 지역으로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화성 재창조 프로젝트입니다. 예, 화성 재창조 프로젝트. 화성 재창조 프로젝트는 화성 인근이 지난 8년 동안 계속 규제에 묶여 있었어요. 특별법이라고 해서 호울 좋게 사시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얻은 거는 침체와 세락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묶어놓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에 대한 행사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몰락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화성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인사동 대학로 골목처럼 볼거리 먹을거리 찾을거리가 있는 인사동 골목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문화나 저기 주변의 화성박물관 그 다음에 소공연장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젊은이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보게끔 하는, 그러니까 인사동과 대학로 거리를 조성해 나가면서 사람이 오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그게 행군길 프로젝트로 서서히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4대강식으로 한 번에 몰아붙이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중장기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면 저는 문화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처럼 천천히 들어가면서 저는 한 3, 4년, 4, 5년의 기간을 가지면 저는 그런 거리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매일 하는 얘기인데 제가 보니까 핵심적인 문제는 SSM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규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전 앞에 롯데쇼핑 이 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동시장이나 지동시장에 있는 이 시장들 자체가 사실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업종과 시간 이런 부분들 규제를 통해서 이쪽 우리 재래시장을 보존해주고, 재래시장 본원적으로 현재 요청하는 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 상권을 좀 이렇게 찾아오기 편하게끔 만드는 거, 이런 부분에 관한 재정적 지원들을 국비, 도비, 시비를 통해서 어떻게 마련해 줄 것인가, 이것이 저는 만나보니까 핵심적인 사안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해법들을 같이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파트가 적은 동네예요. 수원에서 50%가 일반 주택이 50% 이상인 유일한 동네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 환경도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이 그런 지역에 집중적인 예산 지원과 교육 여러 가지 질적인 지원하는 부분들 유치를 통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만 혁신학교가 아니라 도시에 있지만 교육적 혜택을 좀 덜 받는 이 구도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과 여타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나오는 애들이 좀 더 나은 곳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 도시가 좀 산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아주 제가 선거를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2004년, 8년, 10년, 12년인데 악수를 하시는 분들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 어려움을 좀 어떻게 좀 탈출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용성통닭에서 사실은 이제 호프 미팅을 했었어요. 젊은 사람들. 근데 대학생들은 아니에요. 바로 27세, 8세, 9세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예요. 자기들이 4년간 열심히 일하고 많은 스펙을 쌓아서 나왔는데 자기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건 비정규직이라는 거예요. 1년짜리 비정규직, 1년짜리 비정규직이나 2년 비정규직인데 2년이 되면 해고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비정규직을 하고, 이 비정규직을 최소 3, 4년을 지나야지 정규직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당신은 어떻게 갈 거냐, 그 대안이 있느냐, 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요. 그만큼 서민들과 청년층 이 분들의 이 아픔과 고통이 아주 심각해요. 경제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 한, 재벌개혁과 수출 중심의 이 구조와 이것을 바꿔서 중견기업과 내수를 만들고 IT나 제약, 여타 연구개발 중심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것을 바꾸는 것인데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 터닝해야 된다. 22조의 예산을 땅바닥에 붓는 거를
4년 동안 22조를 제가 보기엔 IT나 아니면은 중소기업의 기초기술 분야나 연관 분야, 그 다음에 나머지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사회적 일자리 분야에 투자했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황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힘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때묻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많은 과정을 가게 되면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서로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거로부터 자유롭다. 정말 초심을 가지고 원칙과 정도를 가지면서 처음 99%의 행복한 변화라고 하는 정책과 정치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46세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영달, 개인의 부귀영화 아니면 특권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의 낮은 분야, 낮은 곳에 있는 분들, 중산층과 서민들의 단계별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법과 제도 아니면 사회 변화, 민주주의의 일부 진전 위에서 싸웠던 그런 철학과 가치가 다른 형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가지고 당신들과 우리 팔달구의 대다수의 서민들과 같은 친구로서 어깨동무할 수 있는 친구로서 호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정치가 이제 소통하지 않고 서민들과 다른 곳에서 서민들을 가르치거나 바라보거나 재단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의 삶과 나의 생각, 나의 철학 가치가 서민과 같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고동락을 통해서 정치가 좀 바뀌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이 없고요.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이름이 좀, 네임밸류가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그리고 얼굴이 좀 약간 선입적으로 생겼죠. 뭐 그런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 재정을 현재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분야는 저리융자를 통해서 유예기간을 두고 향후에 갚아나가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EIT가 대학금 등록금 상환제가 상당히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졸업한 다음에 바로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군대를 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군대 갈 시기에는 이자 면제, 나와서 일정 부분 소득이 없을 경우에 이자 면제, 이런 규정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재정에서 담보를 해줘야죠. 이런 부분들과 학교 다닐 때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에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이게 대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삶과 연관된 문제예요. 아까처럼 1년에 1,000만 원을 내려면 1원도 안 쓰고 저축하는 돈 몽땅 대학 등록금 내야 돼요. 2명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다 가게 빚으로 가요. 그러면 쓸 돈이 없으니까 자영업과 다 경제가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거죠. 실제 가게 생활과 삶과 반값 등록금 문제는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서준동 탑동 문제는 우리 정치의 현주소로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과감하게 문제를 해결할 때는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분구가 필요할 땐 분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석수가 늘리는 게 필요하다면 늘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자연 증가분의 인구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수원시 8달구는 권선구는 인구가 늘어서 분구할 때가 됐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줄은 데는 줄이고, 그런 쾌도난마식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고, 국민들에게 의석수가 느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욕을 먹더라도 얘기를 해서 양해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데 줄이든지 해야죠.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이 수원에 있었던 국회의원인 8달 권선에 있었던 현직 국회의원들이 잘 해결 못한 겁니다. 정미경 국회의원과 남경필 국회의원이 이거는 책임이에요. 저는 국회의원은 두 가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수원시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50%의 역할, 그리고 국가 전체적인 정책과 법과 제도를 만드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이고, 수원시의 얼굴입니다, 국회의원은. 그래서 올바른 의정활동과 정책활동을 통해서
수원 시민들의 선택이 제대로 된 국회의원을 뽑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믿음들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이 소신이나 원칙 이런 부분들을 헌시짝처럼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원칙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정책과 노선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수원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펴본 많은 국회의원님들은 그걸 가면서 처음에 마음들 잊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소통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 많이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저는 많이 듣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팔달 구민, 수원 시민들과 많이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말하기보다 많이 듣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 수원 시민의 현재 현황과 어려움, 또 희망, 즐거움들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국회의원이 무슨 뭐 교육자입니까? 가리키는 거예요, 시민들을.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통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는 열린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원 시민이 뽑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어디에 내놔도 정말 괜찮고 멋진 국회의원이 돼서 전체 국가적으로 올바른 일을 하는 것, 이게 지금 기본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원칙에 입각을 해서 예산과 정책,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다부지고 끈기 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또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이렇게 두 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